이혼하고 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은 아무것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볍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전부 잃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확인이라도 하듯 어느 날 청첩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남편의 재혼 청첩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희 54살입니다. 결혼 22년 차였던 제 인생은 지난 3월 이혼 판결과 함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 강민호는 지금 57으로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겠죠.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언니는 팔자 폈다. 남편 사업 잘 돼서 좋겠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의 명의가 단 한 번도 제 이름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요. 결혼 초기만 해도 달랐습니다. 민호 씨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고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더 많았죠. 아이가 생기고 민호 씨가 사업을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퇴사했습니다. 당신이 크게 될 사람이니까 내가 뒷바라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디 있어. 다 우리 거지. 그 말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민호 씨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고 저는 아들 하나를 더 낳아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사고 수원에 땅을 사고 용인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서류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법인 명의로 해야 해. 증여세가 얼마나 비싼데. 나중에 정리할게. 당신은 내 아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결혼 15년 차 여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평창동에 300억짜리 단독주택을 계약했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 됐나 싶었죠. 이사 가던 날 민호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이제 편하게 살자. 저는 그 넓은 집 거실에 서서 울컥했습니다. 22년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그날 밤 민호 씨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 명의는 민호 씨 단독이었고 저는 단지 입주자 명단에 배우자로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왜 내 이름은 없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부부 사이에 서류가 왜 필요해? 당신 의심병도 정도가 있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순진함이었습니다. 바람은 하루아침에 들키지 않습니다. 말투가 바뀌고 눈을 피하고 핸드폰을 엎어두기 시작할 때 이미 늦은 겁니다. 결혼 20년 차 가을 민호 씨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니 회의니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결정적인 날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깜빡 잊었다며 늦게 들어왔고 저는 혼자 차린 저녁상을 치우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샤워하는 사이 저는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김 실장이었지만 내용은 실장과 사장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당신 집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여기서 살고 싶다. 곧 가능할 거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집. 제가 20년을 청소하고 아이를 키운 그 집 말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고 민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왜 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 실장이 누구예요? 민호 씨는 한숨을 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네. 어차피 말하려고 했어.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22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호 씨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당신하고는 안 맞아. 김수진은 젊고 이해심도 있어. 당신처럼 매일 잔소리하지도 않고.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법정까지 가는 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변호사를 만나고 증거를 모으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재산 분할이 쉽지 않습니다. 명의가 전부 남편 앞으로 돼 있고 부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잔인한 말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22년이었지만 서류상 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정에 혼자 섰습니다. 아이들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돈 벌었는데 엄마가 왜 나눠 가지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판사는 담담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15%, 위자료 3천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2년을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뒷바라지한 게 겨우 15%라고요. 판결이 끝났을 때 민호 씨는 고개도 들지 않았고 저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했습니다.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친구 집,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의 넓은 욕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던 창문, 아이들이 뛰어내려오던 계단 소리. 그런데 이제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300억짜리 집에서 12평 월세방으로 내려온 제 인생이 참담했습니다. 이혼한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택배 상자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 전 남편이었습니다. 안에는 청첩장 1장과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청첩장을 펼쳤습니다. 신랑 강민호, 신부 김수진. 장소는 그 300억짜리 집이었습니다. 제가 20년을 살던 그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웃다가 울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절대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 반드시 제 것을 찾겠다. 청첩장을 들고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80이 넘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나 인생 망했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청첩장을 읽더니 뜻밖에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래, 그럼 일단 가보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거기를 가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뺏긴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야. 그날 밤 엄마는
처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 사업 초창기 엄마가 돈을 보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억이었습니다. 당시 엄마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죠. 그 집을 살 때도 엄마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엄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사위가 될 줄 알았지. 도망갈 줄은 몰랐고 딸이 행복한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싶었어. 근데 이제 보니 그놈이 사람이 아니더라. 엄마는 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25년 전 차용증 계좌이체 기록 민호 씨가 손수 쓴 차용 증서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습니다. 원금 5억에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가치로 15억이 넘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싸울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숨겨뒀어. 근데 이제는 쓸 때가 된 것 같구나.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대박인데요. 이혼 소송 때 왜 이걸 안 내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어제 처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채권 청구 소송 바로 들어갑시다. 재혼식 전에 가압류부터 걸겠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평창동 집과 용인 사무실 건물 수원 토지까지 전부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민호 씨 재산의 절반이 묶인 겁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집행관이 현장에 갑니다. 결혼식 한창일 시간이죠. 딱 좋네요.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아니, 제가 살던 집이 결혼식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장식한 정원, 샴페인 타워, 웨딩 아치. 그 여자 김수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승리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고, 민호 씨는 여유로운 얼굴로 하객들과 악수했습니다. 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오후 3시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원 입구로 저와 엄마가 들어섰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전처 아니야? 미쳤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수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축하는 해야지. 결혼 축하한다. 다만 정리부터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내가 내게 빌려준 돈 5억. 차용증이 여기 있다. 이자까지 합치면 15억이야. 오늘까지 갚아라. 민호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짓입니까? 그건 빌린 게 아니라 도와주신 거잖아요. 엄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와준 거였으면 내 딸 쫓아내지 말았어야지. 내 손으로 쓴 차용 증서가 여기 있어. 법원 가압류 결정도 났다. 바로 그때 집행관이 들어섰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채권 청구건으로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정원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김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가압류라니. 민호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이러지 마.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할 말 없어요. 변호사랑 하세요. 22년간 당신 뒷바라지 한 거 15%로 정리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 빚까지 합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 자존심 값은 충분할 것 같네요. 그날 결혼식은 파장됐습니다. 하객들은 수군대며 집을 빠져나갔고 김수진은 드레스를 찢어질 듯 움켜쥔 채 울부짖었습니다. 민호 씨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아니, 시원하다기보다는 후련했습니다. 22년 동안 참았던 게 그날 비로소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원 조정을 거쳐 민호 씨는 결국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채권 15억, 재산 분할 추가 정산 30억, 위자료 추가 5억. 저는 모든 것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잃었던 자존심만큼은 그날 확실히 되찾았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김수진은 민호 씨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죠. 지금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50평도 안 되는 아파트지만 이번엔 제 명의입니다. 서류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요즘 제 집에 자주 놀러 옵니다. 딸아,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한 거 잘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엄마.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도 믿음도 아닙니다. 서류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이름이 없는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여성 여러분, 경력을 포기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신다면 반드시 재산에 본인 이름을 올리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패배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청첩장을 던지던 그 사람이었다는 걸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잃은 줄 알았던 그날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